네, 12번째 챕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출력에 의존을 해서 자바를 공부를 해왔었는데, 사실 입력도 가능하다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입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예전에 좀 오래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오래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강의를 녹음하는 이 지금 시점이 201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10년 전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콘솔 입력이 자바에서는 너무나도 불편하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이제 이걸 문제시 삼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그 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자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뭐 지금 제가 뭐 10년 전에 그냥 10년 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10년 혹은 그 훨씬 이전에는 자바를 공부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콘솔상에서 그 공부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뭐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공부하는 그러한 형태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애플릿 기반으로 공부를 보통 많이 했었습니다. 혹 그 한 10년 정도 된 자바책이 있으시면은 참조를 해보세요. 이 애플릿이 뭐냐면은 너무 여기서 많이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터넷 그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있죠. 브라우저 안에서 자바를 띄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 도구, 뭐 아니면 프레임워크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상에서 이제 우리가 자바 컴파일 해가지고 자바 클래스 파일 만든 다음에 익스플로러 상에서 이제 링크를 걸어가지고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익스플로러 상에서 확인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UI적으로 유저 인터페이스적으로 좀 그나마 명령 프롬프트보다는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어떤 그 여기다가 데이터를 뭐 마우스 포커싱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서 확인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또 그 자바가 인기를 끈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웹 베이스였었죠. 웹 기반. 그 다음에 애플릿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콘솔은 그 당시에 관심 대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바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자바는 콘솔 입출력도 뭐 C나 C++과 같은 랭귀지에 비해서 복잡하고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바는 그 벤더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그 기업 벤더들에 의해서 표준이 완성되어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 현재 요구하는 형태로 자바는 움직인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콘솔 입력이라는 것은 자바에서 큰 이슈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콘솔 입력을 하려던 사람들에게는 골칫거리였다. 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에는 콘솔 입력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콘솔 입력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양한 환경에서 사실 또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시절에는 이것을 보편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문법적 장치가 사실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보니까 웹 베이스에서 서버 기반에서 이제 명령 프롬프트 즉 콘솔 상에서의 출력이 매우 중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자바의 클래스들을 확장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한 형태로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에 근거한 스캐너 클래스라는 것을 근거로 한 콘솔 입력 방법을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복잡한 이게 지금 다 나타낸 게 아니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코드 구성을 사실은 갖습니다. 이게 훨씬 좀 복잡한 형태의 콘솔 입력 방법을 사용해 왔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그 어떤 이해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혹 여러분들 이 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IO까지 공부를 하고 나시면 예외 처리, IO 뭐 이 부분까지 공부하고 나시면 이 코드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IO나 예외 처리가 자바에서 어떻게 보면 뒷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거의 공부를 해야지만 표준 그 입력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콘솔 입력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클래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클래스가 정의되고 새로운 방법이 제공됨으로 인해서 자바를 중간 정도만 공부를 해도 이제 우리가 콘솔 입력이 가능한 그리고 또 실제 코드도 훨씬 더 간결한 구조로 이제 우리가 콘솔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해하고 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뭐 콘솔 입력이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바에서 이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또 제가 또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뭐 옳다 그르다 이거 이렇게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예, 너무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스캐너 클래스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캐너 클래스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떤 방식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스캐너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자에다가 무엇을 정보를 갖다 전달을 하냐면 데이터를 내가 입력받을 리소스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 리소스 정보는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 다음에 뭐 우리 콘솔 얘기하죠. 콘솔 입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 그 리소스는 물론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스캐너 클래스는 거의 다양한 어떤 그 리소스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자,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생성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일도 그 리소스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즉 문자열도 리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캐너 클래스를 이해를 하실 때 단순히 키보드로부터 내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클래스다 이게 아니고요. 스캐너 클래스는 리소스로부터 데이터를 편하게 읽어드리는 방법을 제공하는 클래스인데 그 리소스 중에 하나가 그 키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리소스 정보를 전달을 하면서 스캐너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인스턴스는 리소스와 연결된 상태가 됩니다. 자, 따라서 나는 이 인스턴스를 통해서 리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읽어드릴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럼 예제를 통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그 키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제를 보여드리지 않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문자열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문자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의 참조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캐너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 5, 7이라는 문자열 리소스. 자, 리소스라는 표현도 그냥 그 프로그램상에서 만들어내는 운영체제 또는 우리가 만드는 모든 어떤 그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묶어서 리소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스캐너 클래스의 인스턴스 SC가 있죠. 근데 이 SC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스캐너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성자로 인자가 리소스 정보가 문자열이 전달이 됐죠. 따라서 얘와 얘는 이제 연결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디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냐면은 자 바로 이 리소스 문자열인 리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SC라는 참조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자, 인스턴스죠. 엄밀히 따지면 그냥 SC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자, 읽어드리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next int라는 메소드는 리소스로부터 인트형 데이터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그럼 1이 읽혀지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혀지고 나면 그 다음 거를 읽어드립니다. next int 메소드 출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읽혀지냐면 5가 읽혀집니다. 또 next int 메소드 출하니까 7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산을 해보시면 1과 5와 7의 덧셈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여기서 보면 next int 메소드가 호출되고 있는데 next int 뿐만 아니라 다른 메소드들도 있습니다. 내가 데이터, int형 데이터, 그 다음에 있는 게 int형 데이터니까 내가 int형 데이터 하나 달라고 하겠다. 뭐 아니면 더블형 데이터 있으니까 달라고 하겠다. 만약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존재하는, 위치하고 있는 데이터와 읽어드리는 메소드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잘못된 연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렵지 않은 코드죠. 스트링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링을 리소스로 해서 스캐너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콘솔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리소스가 무엇이냐에 따른 차이만 존재할 뿐이지, 그러니까 리소스 연결하는 과정에서의 리소스를 지정하는 그 지정할 리소스의 대상이 차이가 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스캐너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 방법이라든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법은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스캐너 클래스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캐너 클래스는 뭐 리소스 A, 리소스 B, 리소스 C 리소스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법을 갖다가 표준화하겠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화 하겠다. 그냥 뭐 하나로 정해놓고 리소스에 상관없이 내가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래퍼를 제공을 하겠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이따 코드를 바로 이어서 비교를 해보시겠지만 일단 연결만 되고 나면 내가 그것을 문자열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든 아니면 콘솔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든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제고요. 좀 전에 바로 설명드렸던. 자, 여기서는 스캐너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데 system.in이라는 정보. 자, 이제 시스템 클래스의 뭐 이거 스태틱 멤버 in이라는 건 여러분도 쉽게 이제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좀 더 뒤에서 공부를 하고요. 일단 이것이 키보드 리소스를 의미한다. 그냥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 인스턴스가 무엇과 연결된 상태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냐면 키보드와 연결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실제 실행을 해보시면 next int 메소드 호출하죠. 그러면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콘솔 창에서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왜 깜빡거리냐면은 정수 입력하려고 깜빡거립니다. 자, 총 3번 next int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키보드를 통해서 나는 총 3번 숫자, 정수를 입력을 해야만 하고요. 그게 다 읽혀지면은 마찬가지로 더해져서 그 출력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놓고 보면은 인스턴스 생성할 때에 전달되는 리소스 정보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하등 차이가 없죠. 이것이 바로 스캐너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여러분들 사실 지금 관심을 가지실 거는 뭐 이러한 스캐너 클래스의 좀 더 그 넓은 의미를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데이터 읽어드리는 방법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건 설명을 드렸고 뭐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그 콘솔상에서 입력하는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뭐 불리안, 바이트, 쇼트, 인트, 롱, 뭐 플로트, 더블, 그 다음에 문자열 원하는 형태로 내가 데이터를 얼마든지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메소드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next short다, next int다. 그러면 뭐 int일 때와 short일 때가 뭐 입력하는 데이터가 달라져야 되느냐?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정수를 물론 정수가 입력돼야지 내가 그 정수로 표현할 수 없는 엉뚱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안 되겠죠.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뭐 숫자 3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쇼트 형태로 읽겠다라는 거는 내가 3이라는 숫자를 가져다가 이거를 갖다가 2바이트로 표현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인트로 읽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3이라는 숫자를 가져다가 내가 이거를 4바이트로 표현하겠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이 함수들의, 이 메소드들의 어떤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캐너 클래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예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다음에 그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공을 해가지고 출력하는 형태의 예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째 챕터 강의를 완료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계속해서 단계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담되시면은 책을 끝까지 한번 공부하시고 나서 두 번째 공부할 때 하셔도 되고요. 또 그렇게 해도 자꾸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뭐 노력하시면서 또 제가 그 단계별 프로젝트의 답안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따라하기 식으로라도 한 번 정도는 따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기시면 여러분 나름의 코드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